아까 낮에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 한 30명 정도 재테크카스텐 했던데 어, 밀리지 않게 꼬박꼬박 하세요. 아셨죠? 그게 나중에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안 하다 보면 이제 아예 의욕이 꺾여서 아예 안 할 수 있으니까 어, 지금 내가 어제 얘기했듯이 우리 40차시 2월 마지막 주까지 그때가 끝은 아니에요. 왜냐면 책이 104강이기 때문에 어, 이제 계속 갈 건데 일단 우리 동계 훈련은 일단 그때까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훈련에 완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거 보도록 할게요.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첫 번째 단락, 세 단락밖에 안 되는데요. 볼게요. 주자는 책을 읽을 때 마음을 비우고 집중하되 자신의 견해를 개입해서는 안 된다. 고 했는데 글로써 글을 보는 방법. 그러니까 이 주자가 이야기한 독서 방법이 글로써 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견해를 비우고 글이 스스로 말을 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 주관, 내 사견 이런 걸 비우고 하는 독서. 이게 주자가 이야기한 독서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황은 독서를 할 때 성현의 말씀과 여기서 성현은 이 거룩할 성자에 현명할 현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공자님이나 맹자님 이런 우리 동양 사상의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있죠. 장자, 공자 뭐 이런 분들 어, 성현의 말씀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나의 힘씀이 정하지 못한 까닭이다. 정하다, 깨끗하지 못한 까닭이다. 그래서 글은 성현의 도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세계의 참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허심의 독서를 해야 한다. 허심,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빌 허자야. 공허하다 할 때 허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는 독서를 해야 한다. 그때 마음이 뭐겠어요? 이때 허심의 심과 동일률이 성립하는 말이 뭐예요? 이번 이 단락에 있어요. 승주가 말하려고 지금 스페이스바 누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허심의 심과 동일률이 성립하는 말이 이 단락의 첫 번째 단락에 있어요. 뭐예요? 질문 안 한다고 했지? 견해예요, 견해. 내 견해를 비우고 글을 말하게 하는 방법. 내가 이제 앞으로 텍스트 분석할 때, 동일률이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할 건데요. 동일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여기 있죠, 여기. 마음을 비우고 자기 견해를 세워서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내 견해를 비우는 거야.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심, 견해, 같은 말인데. 이황은 독서를 통해서 하늘의 이치를 살피기 위해 마음을 비워야 함을 강조했다. 그래서 심, 마음, 여기 마음 또 있죠? 견해,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비워야 된다고. 자, 첫 번째 읽기 끝났어요. 두 번째 읽기 한번 가볼까요? 자, 주자는 책을 읽을 때 마음 비우고 자신의 견해는 안 된다고 했다. 자, 그건 글로써 글을 보는 방법인데, 자, 이황은 독서할 때 성현과 내가 다르다면 나의 마음이, 나의 힘씀이 정하지 못한 까닭이다. 자, 세계의 참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는 허심의 독서를 해야 한다. 이황은 자, 독서를 통해서 하늘의 이치를 살피려면 마음을 비워야 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읽기 가볼까요? 자, 주자는 책을 대할 때 마음을 비우고 자기 견해는 안 된다고 했다. 이황은 세계의 참모습을 파악하기 위한 허심의 독서를 주장했다. 자, 그건 뭐냐? 마음을 비우는 거다. 됐죠? 네 번째 읽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또 절반을 줄이는 거야. 어떻게 절반 줄일 수 있을까요? 주자가 이야기한 마음을 비우는 독서, 이황은 그걸 허심의 독서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주자와 이황이 이야기한 허심의 독서 또는 뭐냐 독서. 주자와 이황이 이야기한 독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자와 이황을 하나로 묶어서 한 여섯 번째 읽기 정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동양 사상이잖아. 그쵸? 아주 간단하게 초간단 버전으로 좀 설명을 하면 주자가 누구냐면 주희라는 사람이야. 주희. 송나라 때 중국의 송나라 때 주희라는 학자인데요. 이 주희가 송대까지 이어지던 유학을 한번 전격적으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자학이라고 해요. 주자학. 주희니까 주자라고 불러요. 이해 가시죠? 근데 그 주자학이 조선에 들어오는데 조선에 들어오면서 어떤 이름을 갖냐면 성리학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성리학. 성리학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리, 리에 따른다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본성은 리에 있다라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자의 학문을 한번 해석해서
주희가 정리한 유학의 핵심을 이제 왜요? 왜 웃어요? 아무튼 그걸 정리한 게 그게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성리학은 떤 사람들에 의해서 정리가 됐냐? 우리나라 조선에서 방금 나왔던 이황 같은 사람이에요.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나중에 비문학지문 하다 보면 동양 사상도 나오거든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건데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게 근본 틀이야. 알겠지? 주자와 이황은 허심의 독서를 통해서 세계를 파악해야 된다고 했다. 주자와 이황이 이야기한 허심의 독서, 동양의 독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됐어요? 자, 조선 후기 실학자들 자, 역시 독서의 선결 조건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했다. 자, 실학자 중 대표적인 사람이 박지원이죠. 박지원은 방과 창, 자, 방과 창의 밝은 빛, 자, 유리알, 전기, 자, 이렇게 독서를 할 때는 단박해서 단박하는 게 비우는 거예요. 허와 동일률이 성립하는 말이에요. 허. 단박하여 사사로움이 없어야 한다. 사사로움과 동일률이 성립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앞에 있던 말로 단어 3개. 허심의 심, 마음, 자기 견해 이런 거죠? 맞아요? 그걸 비워야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참모습,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요 사사로움이 자기 견해 같은 거야. 내 마음 같은 거야. 알겠죠? 평생 독서에도 배움의 진보가 없는 것은 궁극의 배움은 뭐예요? 앞에 단락에 있었습니다. 키워드. 세상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해가지? 그 세상의 참모습이 뭐예요? 성이 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아, 설명하고 싶어서 미치겠네. 리 말고 뭐가 있어요? 존재를 구성하는 리 말고 다른 한 축이 있어요. 그게 기예요, 기. 리와 기. 뭐가 더 본질이냐를 가지고 조선시대 때 논쟁이 한창 일어나요. 그걸 사단 칠정 논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 네 가지 실마리, 인, 의, 예, 지. 요게 리야, 리.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배웠어요, 혹시? 우리 마음의 바탕이야. 근데 기는 뭐예요, 기후? 기는 기. 칠정, 7가지 인간의 감정이에요, 감정. 희, 노, 애, 락, 애, 오, 욕. 얘가 우리 마음을 가리는 거야. 그래서 유교의 성리학의 수행 방법은 뭐냐면 우리는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에는 리가 있기 때문에 그 리를 드러내는 거야. 근데 그 리를 가리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칠정이야, 칠정. 저기 태양이 있는데 오늘 비가 막 쏟아져. 날이 흐려. 표정이 흐려. 그 사람의 행동이 흐려. 근데 흐린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칠정 때문에 그래요.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기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갈고 닦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의 미가 드러나겠지? 이해가요? 측은지심. 자, 아주 악한 사람도 물에 빠지려는 사람을 보면 구해주려고 해, 갑자기. 그건 그 사람의 리가 선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 서상 유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선설이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리에 근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에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동양에서는 돌을 닦는 걸 뭐라고 하냐면 수행한다고 하는 거야. 수행. 수행할 때 이 숫자가 닦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닦아내는 게 뭐야? 그게 기야, 기. 칠정을 닦아내야 되는 거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욕망을 잘 닦아내야 우리 안에 있는 리가 드러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 가면 이제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에 의해서 리가 더 근원 우선하는 거냐 아니면 기가 더 인간 존재에 더 우선하는 거냐를 가지고 논쟁을 해요. 이해가시죠? 그걸 사단 칠정 논쟁이라고 하는 거야. 리기 논쟁이에요. 사단이 리, 칠정이 기.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뭐가 더 본질인 것 같아?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 서양 철학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서양 사상이 합리론이에요. 합리론, 합리주의. 인간의 감정과 경험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경험주의입니다. 경험주의, 경험론. 근데 이 경험주의 철학자들은 영국에 많아요. 영국의 경험론, 대륙의 합리론. 그 대륙은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두 축으로 나뉘는데 요게 거의 들어맞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방금 이야기했던 성리학의 리와 기, 합리론과 경험론. 여러분 아마 안 배웠나? 혹시 뭐 공리주의 이런 거 배웠어요? 아, 그럼 배웠어? 존 스튜어트 밀, 제러미 벤담 이런 사람들이 존 로크 이런 사람들이 경험주의 철학자들이에요. 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아무튼 뭐 그렇고요. 두 번째 읽기 가볼게요, 한번. 자, 실학자들 역시 독서의 조건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은 자, 독서할 때 사사로움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평생 독서를 해도 진보가 없는 것, 자, 세상의 참 이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사로운 마음 때문에 그렇다. 동일률 형입하는 말, 자기 견해가 앞서갔기 때문에 그렇다. 글이 글로써 말하게 하는 방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 읽기. 자, 실학자들도 마음을 비우는 것을 강조했다. 박지원은 독서에 진보가 없는 것, 사사로운 마음 때문이라고 보았다. 네 번째 읽기. 자, 실학자 박지원은 독서에 진보가 없는 것은 사사로운 마음 때문이라고 보았다. 자, 실학자들도 사사로운 마음을 문제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앞에 거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겠지. 주자나 이황이나 세월이 한창 흘러서 17세기의 실학자 박지원이나 실학이나 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성리학뿐만 아니라 실학에 있어서 성리학과 실학은 좀 결이 다릅니다. 아까 동양의 독서는 사사로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세 번째 단락 가볼까요? 자, 독서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서 이황과 박지원 같은 주제입니다. 이것도 사실 아주 초간단 버전으로 좀 이야기해 볼까요? 너희도 혹시 북학파, 북벌파 이런 거 배웠어요? 이때 북이 가리키는 게 뭐야? 북한 아닙니다. 북학, 북벌, 요게 이때 북이 가리키는 게 뭐야? 우리나라의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야. 누가 스페이스바 누르고 아는 사람들이 얘기해봐. 누구예요? 저 만주족, 저 우리나라 북쪽에 살고 있던 압록강, 두만강 요 지역에 살고 있던 여진족, 만주족. 중국 역사에서 한족이 아닌 이민족이 중국 본토를 지배한 건 딱 두 번 있거든요. 언제야? 아까 송나라 다음 왕조가 원나라야. 몽골족이 중국을 한번 지배합니다. 그리고 명나라 다음이 조선을 건국할 때 같이 건국된 나라 왕조가 명나라야. 명나라가 무너집니다. 조선 중기에 무너져요. 병자호란. 그때 호자 이게 오랑캐 호자야. 이게 북하고 같은 말이야. 우리나라 저 북쪽에 살던 만주족. 이 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벌해야 된다라는 입장과 배워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갈려. 조선 중후기에. 이해가시죠? 근데 그들을 벌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조선시대 우리 정통이야, 정통. 기득권이야, 기득권. 이해가시죠? 그런데 아니야, 배워야 된다라는 입장에 아주 소수 입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실학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북학파는 실학파로 이어진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해가시죠? 그 실학파야. 그러니까 이왕은 엄밀하게 말하면 조선시대 기득권, 정통이란 말이야. 정통 보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리학이란 말이야. 성리학. 기득권인데 그 이황하고 결이 완전히 다른 박지원이란 말이야. 그런 결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황이든 박지원이든 독서에 대해서는 결을 같이 한다는 이야기인 거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성리학자든 실학자든 결이 다른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독서는 사사로운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야. 그래야 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넘어갈게요. 오늘 지문이 짧아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허심은 뭐냐? 실학자들의 허심은 기존 상식, 관습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자, 이때 상식 뭐예요? 기존의 상식. 요것도 큰 틀에서 동일률 확립하는 말은 자기 견해예요. 이해 가시죠? 마음, 자기 견해, 사사로움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관습, 동일률 확립하는 말입니다. 얘를 없애야 돼. 자, 그 방편이 뭐냐? 방법이 뭐냐? 왜곡된 세계의 허상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선입견을 제거해라. 선입견 같은 말입니다. 기존의 상식, 관습, 마음, 자기의 견해, 선입견 다 같은 말이야. 그리고 열린 마음을 지녀야 한다. 그 열린 마음이 뭐예요? 동일률 확립하는 말 그게 허심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열린 마음, 허심을 가지고 독서를 해라.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참상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 정약용은 독서를 할 때 먼저 자기 주견을 세워야 한다. 그럼 주견은 뭘까요? 이 주견이 뒤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실학자들이 말한 허심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잘못된 지식을 버림으로써 공정한 주견을 얻게 되는 일이다. 여기서 성리학자 이황과는 조금 다른 또 결이 한번 틀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문은 되게 짧고 간단한 것 같지만 깊게 읽으려면 깊게 읽을 수 있는 지문인데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다 하고 나서.
자, 그러니까 공정한 주견을 얻어야 한다. 자, 그건 뭐냐? 책 속에 글자를 넘어서 세계의 참모습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곧 허심이다. 그러니까 공정한 주견을 갖는 게 허심이다. 그래서 이황과는 결이 다른 허심이 바로 실학자 박지원이 이야기한 허심이에요. 이해가요? 안 갈 수 있어.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읽기까지 가볼게요. 이것도 정리해볼까요? 이렇게. 이황과 박지원 같은 주장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지향이 다른데, 자, 실학자들의 허심은 상식 관습을 없애기 위한 방편. 자, 다시 말하면 자기 견해, 사사로운 마음 이걸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이 추구했던 건 선입견을 제거하고 열린 마음을 지니는 건데, 이 선입견을 제거하고 열린 마음을 지니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견을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한 거야. 이 주견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 공정한 주견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황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황이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야, 주견을 세운다고 할 때 그 주견도 그것도 심 아니야? 자기 견해 아니야? 비워야 하는 어떤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학자 박지원은 조금 달라요. 아니야, 그 주견인데 내가 이야기한 이 주견은 뭐냐? 이건 열린 마음이야. 그러니까 허심만 가지고는 안 돼. 열린 마음이 필요해. 이해 가시죠? 그 열린 마음은 공정한 주견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세 번째, 네 번째 읽기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실학자들의 허심은 자, 기존의 잘못된 지식을 버려야 되는 거야. 비우는 거는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마음의 비워진 상태, 열린 마음의 상태, 이게 뭐예요? 그게 공정한 주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공정한 주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책 속의 글자를 넘어서 세계의 참모습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이게 곧 허심이다. 여기서 참모습을 볼 수 있는 마음, 자, 공정한이 참모습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그 주견, 그 상태가, 그 마음이 곧 주견이에요. 공정한 주견이에요. 자, 세 번째 읽기 한번 가볼게요. 자, 박지원 같은 실학자들의 허심은 자, 관습과 선입견을 제거하고 열린 마음 상태가 되는 건데, 그때의 마음 상태는 공정한 주견이야. 그냥 아예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공정한 주견이라고. 따라서 정약용은 자, 먼저 주견을 세워야 돼. 자, 공정한 주견을 가져야 돼. 선입견을 제거해야 돼. 그래서 열린 마음 상태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려면 실학자들은 잘못된 지식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걸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가려 버려내야 된다. 자, 책을 넘어서 우리는 그래야 참모습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곧 허심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이황의 허심과는 조금 결을 달리한다. 네 번째 읽기. 자, 박지원의 열린 마음, 정약용의 주견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실학자들의 박지원이나 정약용 같은 실학자들의 허심은 잘못된 지식을 비워서 공정한 주견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책을 넘어서 참모습을 볼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배경을 먼저 설명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아까 이황과 박지원의 결이 다르다고 했죠. 자, 이황은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리학.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창업하면서 받아들였던 유학, 그게 성리학인데 주자학인데, 그래서 이제 첫 단락에 주자가 나오는 건데, 주의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주자학은 자, 조선이 받아들인 유학, 주자학은 성리학이란 이름으로 500년을 지배합니다. 아주 광고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왕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서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박지원 같은 사람이에요. 정약용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박지원, 정약용은 비판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야. 비판 세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보를 꾀하는 지금 시대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진보를 꾀하는 사람은 지금 것들을 비워야겠지. 이해가요? 지금 잘못된 것들을 비워야겠지. 그래서 그들이 말한 허심은, 그들이 말한 주견은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비우고 열린 마음, 그 위에 공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황의 허심은 뭐예요? 이건 학문적인 허심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 유학의 인간의 본성은, 사물의 본성은 뭐예요? 리입니다, 리. 선함이다, 선해요. 선한 존재야. 그래서 길을 닦아내면, 수행을 하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선한 본성이, 인의 예지가 드러나는 거야. 이해가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시대가 어떠니 뭐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없어. 그냥 학문적인 거야. 인간 존재란 어떤 존재인가?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는 그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 비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실학이 비판하는 게 뭐냐면 허생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허생전에 나중에 허생이 이완대장을 만나가지고 막 비판하거든요. 근데 뭘 비판하냐면 너희들 조선시대 성리학자 양반이란 놈들은 지금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맨날 글만 보고 있어. 그래서 도를 닦으면 세상이 변할 거라고 이야기해. 그게 아니야. 그들이 일을 하고 기술을 발달시키고 도구를 사용하고 그래서 생산량을 늘리고 그래서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실학자들이 주장했던 건 실사구시, 경세치용 그런 비판 담론으로서 지금 여기 나오는 박지원이나 정약용이 비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허심은 주견이에요. 공정한 주견.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이때 선입견은 뭐냐면 조선 2조 500년을 지배했던 그 성리학이에요. 그걸 비워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백성들을 어떻게 이롭게 하고 잘 살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앞으로 또 설명할 기회들이 있으니까 뭐 얼마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걸로 간단하게 볼게요. 네 번째 읽기로. 자, 주자와 이황은 세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허심을 강조했는데 이황 주자뿐만 아니라 실학자 박지원도 독서를 할 때 우리가 진보하지 못하는 것은 사사로운 마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허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박지원의 열린 마음이나 정약용의 주견 이들의 허심은 잘못된 지식을 버림으로써 여기서 잘못된 지식을 좀 더 격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성리학적 지식이에요. 기득권의 지식이에요. 자, 그 허심은 공정한 주견 얻게 되는 일이다. 그래서 책을 넘어서 참모습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가 되나요? 안 보고도 정리할 수 있죠. 주의에서 이황에서 실학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허심의 독서. 그러나 결이 다른 실학자들의 독서는 공정한 주견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좀 여러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건데요. 한번 잘 생각해보고 제텔카스텐 10분 안에 다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알겠죠? 여러분 오늘도 참여해줘서 오늘 몇 명 왔어 지금? 오늘 이틀째밖에 안 됐으니까 끝까지 살아남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